안녕하세요. 네, 오하영 교수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7장 튜플 세트 딕셔너리 문자열 파트에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을 보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어떤 키가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저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와 값의 쌍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키와 밸류라는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예약된 문구가 필요하잖아요. 스페셜 월드.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옆모습과 같은 그쵸? 소프트 브레이스 같은 이런 모양이 열리고 닫혀요. 그 다음에 키에 대한 값 사이에 콜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렇게 특정 키와 값을 구분할 때 이렇게 콤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면 컨택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요 변수 안에는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키와 값, 또 다른 키와 값,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딕셔너리 자체는 가로가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데 키와 값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콜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콜론이라고 하는 예학어는 보통 from에서 to라고 하는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구분을 할 때 콜론이라고 하는 예학어를 쓸 때도 있는데요. 딕셔너리 안에서는 이런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값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것도 문자열이고 값이라는 것도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싱글 따옴표가 열리고 닫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한 걸까요? 네, 컨택트라고 하는 이런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콘솔에서 컨택트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그 안에 있는 딕셔너리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택트라고 하는 딕셔너리 데이터 구조를 생성을 하고 요 각각의 엘리먼트에 만약에 접근을 하려면은 역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라고 하는 그죠? 꺽쇠 인덱스 열리고 닫히고 그죠? 스퀘어 블랭킷을 열리고 열고 닫는데요. 그 사이 안에 어떤 인덱스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 키를 넣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딕셔너리와의 차이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키 값을 인덱스 안에 넣게 되면 요 키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값을 찾을 때 이 키를 이용해서 찾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컨텍츠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하고 점 그러면 이 컨텍츠라고 하는 자료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 함수 중에 get이라고 하는 게 있고 키의 값을 넣게 되면 이 값에 해당되는 값이 다시 키에 해당되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과 그죠? 두 번째 방식으로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그 딕셔너리하고 조건문을 같이 결합해서 쓴다면 만약 이런 키가 요 딕셔너리 안에 있다면 그죠? 키가 딕셔너리에 있음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와 뒤에 예제를 파이썬 콘솔에서 본인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놔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본인만의 문제를 푸실 때 때로는 어떤 데이터 자료 구조가 내 문제에 제일 적합할까?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튜플 세트 딕셔너리 문자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리스트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풀고자 하는 본인 전공 문제라던가 아니면 상상했을 때 내가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파이썬 데이터 자료 구조 중에서 어디에 저장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요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교수님 그런 힘은 어떻게 키우나요? 일단 제가 대표적인 예제를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제의 특징을 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스타일의 예제는 이런 데이터 자료 구조와 이런 예약어들과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와 표준 함수와 이런 식으로 모듈과 패키지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딕셔너리에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역시 처음에 인덱스 예약어 표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키로 그죠? 요 키로 요 안에 있는 value를 내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assignment operator를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ssignment operator를 이용을 해서 요 안에 있는 데이터 그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요 키에 해당되는 값으로 내가 넣겠다. 이렇게 하나의 equal, assignment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그죠? 추가하거나 그죠? 예, 변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 예제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예제 같은 경우는 컨택트 안에 킴이랑 팍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최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추가해 본 거죠. 네. 마찬가지로 리라고 하는 사람도 추가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혹시나 자기가 항목을 추가할 때 어사인먼트를 생각을 해보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내가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컨택트 안에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컨택트 점이라고 하면 컨택트 데이터 구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죠? 이 데이터 구조에 특화된 함수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만약에 팝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요 데이터 구조 안에 내가 킴이라고 하는 그죠? 킴이라고 하는 키를 내가 팝 빼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에 처음에 컨택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킴에 해당되는 키와 밸류가 값이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딕셔너리에서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기능은 assignment와 그다음 pop이라고 하는 함수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진 찍기 모드로 변경을 하시고요. 요거 한번 사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 생성은 assignment를 하되 키와 값의 세트, 페어를 콤마를 기준으로 원하는 만큼 나열을 해서 그쵸?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을 하시려면 키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내가 빼볼 수가 있어요. 혹은 두 번째 방식은 뭐뭐점 개수로 해볼 수가 있고요. 항목 하나만 추가를 하고 싶을 때에는 특정 키에 해당되는 값을 내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팝이라고 하는 그죠? 예, 함수를 이용해서 빼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을 순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를 하나하나 내가 살펴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scores라고 하는 또 다른 딕셔너리 변수에 코리아는 80, 매스는 90, 잉글리시는 80이라고 하는 세 개 엘리멘트를 가진 딕셔너리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 scores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속해 있는 아이템들을 그죠? 모두 살펴봐서 그 안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죠? 내가 출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요 아이템이 처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을 돌면서요. 세 번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포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뭘 의미할까요? 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인 뒤에 있는 이 큰 덩어리에서 하나씩 고려해서 아래 인덴테이션 되어 있는 이 아래 문장을 수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영한 사전을 구현해 보려고 해요. 사전이라고 딱 용어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파이썬에서 정말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어볼까라고 상상을 해보셔도 좋아요. 자, 영한 사전을 구현해 보는데요. 일단은 공백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고 처음이라 알려주고 있어요. 최대한 자세히 문제에서 여기에 영어 단어를 키로하고 그 영어 단어에 해당되는 설명을 값수로 해서 저장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했을 때 단어를 입력했어요. 원. 그러면 원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영어 사전에는 파이썬은 없겠죠? 그러면은 파이썬의 뜻은 없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 파이썬이라는 거 도마뱀 아닌가요? 도룡령 아닌가요? 사실 영한 사정에서 파이썬이라고 찾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나오는 사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냥 커먼 센스로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저희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대략, 5분 정도 워드 파일에다가, 필기를 좀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가려주세요. 네, 가려주시고 오랜만에 노트 꺼내셔가지고 오늘 날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영한사전 만들기 예제 이렇게 쓰시고요. 요 영한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Computational Thinking, 그죠? CT라고 얘기했죠. 그죠? Computational Thinking. 첫 번째. 문제를 분해하셔야 돼요. 그죠? 분해는 decomposition, 그 다음에 분해를 했을 때 그 각각의 조각에서 어떤 반복이 존재하느냐, 패턴이 있느냐, 패턴 인식, 패턴 recognition.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의 핵심 요소, 알갱이는 무엇이냐, 추상화 혹은 일반화, 그죠? abstraction. 그 다음에 1, 2, 3번이 되면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알고리즘, 요거를 먼저 본인 노트에다가 한번 작성해 봐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해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기능의 분해일 것입니다. 분해는 기능 혹은 사이즈의 분해, 즉 크기의 분해 또는 역할의 분해 등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저희의 사실 난이도는 대부분 기능의 분해예요. 자, 그래서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분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분해된 엘리먼트, 컴포넌트 안에서 뭔가 반복이 필요한지 그죠?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죠? 어떻게 보면 결과값으로 나와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 요게 되면 알고리즘으로 혹은 슈도코드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단순히 이제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정리돼서 어떤 순서를 기반으로 하는 순서도도 있고 슈도코드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놔 주시고 요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된 걸 사진 찍으셔가지고 본인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먼저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하셨다면 그 다음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이썬 예를 들면 예학어, 함수 등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패턴 인식을 위해서 파이썬, 그죠? 예학어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추상화, 핵심 요소를 하려면 사실 파이썬에서 결국에 제 생각에는 변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자료 구조가 무엇이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되면 결국에 파이썬 슈도 코드, 파이썬 예약어만으로 이루어진 슈도 코드 혹은 흐름도, 플로우 차트 등으로 최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실 프로그래밍, 또 수학, 또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기본 자기 전공 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교수자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듣는 내용들은 정말로 금방 잊어버리기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본인이 먼저 많이 생각하신 문제는 일단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뭘 말했을 때 내가 더 그거를 흡수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생각하는 게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잘 풀려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고, 그러다 보면 본인만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쵸, 창의적인 문제까지 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플립트 러닝, 자기 주도 적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문제별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요런 CT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해보세요 라고 시간을 대략 그래도 문제당 5분? 예, 평균 10분이 될 것 같은데요. 들여서 계속 생각하는 연습 시간을 가진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해보시고, 저는 한 5분 정도 각자 생각하고 워드 파일에다가 붙이셨다는 가정 아래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일단 기능의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단한 예제긴 하지만 일단은 영어 단어를 키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키에 해당되는 설명을 저장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런 딕셔너리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도 되겠지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페이지들처럼 처음에 그냥 초기화를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되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그런 기능이 있고, 내가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그쵸 출력해 보고, 그쵸 찾아서 출력해 보는 요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일단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딕셔너리에 여러 개가 있는 만큼 패턴 인식 반복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파이썬에서 for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건 일단 딕셔너리를 제대로 생성하고 특정 딕셔너리를 그쵸 접근해서 내가 뽑아서 잘 출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각의 데이터 자료 구조에 잘 문법에 어긋나지 않고 되어 있는지, 그게 되면 그걸 순서대로 나열해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하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일단 비어 있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역시 딕셔너리의 약어 abbreviation인 dic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di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English underbar dict 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는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비어 있는 딕셔너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에 해당되는 값, 두 번째 키에 해당되는 값, 세 번째 키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단어에 해당되는, 즉 키에 해당되는, 그죠? 문구를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월드가 앞서 설명드린 딕셔너리 데이터 구조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사실은 if라고 하는 것과 결합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출력해주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변경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넣으면 하나,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 없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파이썬에서 한번 간단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N이라고 해서 빈 파일을 만들고 F5를 누른 다음에 오늘 날짜로 저장을 하시고 저는 짧게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단어를 만약에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 원이라고 하면 하나. 그죠?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든 그죠?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실행을 하고 반복 실행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반복 실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파이썬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F5를 이 창에서 누르셔서 단어를 누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했더니 없음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if문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확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그 명령어는 없애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딕셔너리 문법 내에서 만약에 이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해주고 없을 경우에만 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없음이 출력되도록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요 한 줄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프린트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흔적도 캡처하셔가지고 본인 워드 파일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과정 요것도 꼭 노트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드 파일에도 사진 찍어서 넣어주시고요. 앞서 제가 했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가 그대로 해본 흔적을 출력을 여기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nglish dot 그죠? English underbar dic dot item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포문을 돌려보면 요 안에 있는 그죠? 딕셔너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함수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get이고요. 두 번째는 뭐뭐닷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파이썬 딕셔너리에 대해서 어떻게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엘리먼트를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특정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플립트 러닝으로 자기 주도식으로 파이썬 쉘에서 다양하게 연습해 봐 주시고요. 특히 초보자 분들은 단순히 한 번 타이핑한다고 되지 않아요. 적어도 한 3번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지 않고 충분히 하면서 본인이 손가락으로도 익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사진 찍은 거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눈도장 찍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